안녕하세요. 맥케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여러 이제 하우스에서 리포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죠. 2분기 아쉬운 실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에 합병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주가는 이제 15만원대를 아침에 갭다운으로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자, 이제 월요일 흐름에서 좀 음봉이 좀 나왔던 부분들,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이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오후에 조회 공시 이후에 특별하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 자, 9월 14일까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회 공시를 하는 어떤 이런 실망감,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 소폭 하향 조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 아침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리포터 속에서 셀트리온도 갭다운해서 이제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양봉의 이 시가름 14만 7,500원도 밑단으로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분봉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5만원대 밑으로 이제 갭다운해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장중에 14만 4,400원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시간의 어떤 이제 약세 흐름들을 거의 이제 이어가면서 주가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헬스케어도 5%, 셀트리온 제약이 4%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뭐 바이오 섹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대금은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원익 P&A, LS전선 아시아, 서남, 파워로직스, 이런 쪽은 전부 다 이제 초전도체주, 테마주죠. 이런 테마주의 어떤 거래대금 자체가 상위권에 평소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닌데 이쪽에 몰린다고 하는 말은 시장의 어떤 주요 섹터에서는 수급이 좀 약한 가운데 테마 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좀 이틀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ISC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나름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되는 종목들도 오늘은 또 강하게 또 하락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 관련되는 부분이 오전장에 강하게 지금 매도 흐름들이 나오죠. 14만 주가 넘게 빠졌고 외국계에서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 흐름들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JP모건 쪽에서 4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15만원을 좀 이탈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좀 밑거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4만 7천원, 이 15만원대에 대한 어떤 이 참 어렵사롭게 회복을 했던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을 모아서 지금 이 16만원대 이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러 가야 되는 지점인데, 항상 뭔가 박스권 고점 부근에 이제 나름 이제 차트상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에서는 항상 내리는 어떤 흐름들이 이번에도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8월달 말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조회 공시에서 별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7월달에 나왔던 공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쪽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오전장에 나왔던 부분 살펴드리면 대부분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하우스들이, 보통 이제 기관 하우스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커버리지를 할 때는
1년 정도의 어떤 이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목표 주가와 이제 투자 의견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3월달 뭐 1분기, 뭐 2분기,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할 때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튜닝을 이제 계속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이제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추중치, 그러니까 전체 온기로 보면 올해 2조 한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2조 한 5천억에서 이제 톤다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도 한 이제 기존보다는 5% 내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영업이익단 같은 경우에도 8천억대에서 7천억대니까 10%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간으로 조정이 되었죠. 자, 1분기에서는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비중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차기 바이오 시밀러들이죠. CTP 42, 43, 39 뭐 42 같은 경우에는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이고 43 같은 경우에는 43이 이제 스텔렐라고 42가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이고 CTP 39 관련되는 부분은 졸레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신청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이제 악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 남아있는 어떤 상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롤리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나 내년에 또 신청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로 삼았던 게 추가 바이오 시밀러 5개의 어떤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프롤리아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말 이내에 만약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서 이 신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후의 어떤 신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 7월달, 6월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장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 결국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등재 여부, PBM 등재 여부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거의 2달 동안에 추가 하락 이후에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상태죠. 결국 이제 사본 관련되는 부분에 처방 목록이 등재되지 않았고, 거의 지금 휴미라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서 등재되지 않았던 이 공보험 쪽에서 이제 리베이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CMS 일정상 이제 한두 달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 8월 달이나 늦어도 9월 달 안에는 구체적인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에 그 윤곽이 뭐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한 9월 달 이내에는 이런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줬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실적의 어떤 본격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램시마 SC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의 허가 관련된 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으로 기대하지만 단기 어떤 이제 목표 주가는 조금 이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는데 주가만 조금 이제 낮아진 경우고요.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평가를 했냐면 좀 아쉽다. 소폭이 이제 컨시센스보다 좀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좀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도도 보게 되면 매출단은 이제 3조 관련되는 부분까지 증가하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컨센서스는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기관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21만원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직판 구조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가능한다라고 하면, 후발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타사의 어떤 제품들까지도 유통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이 전개 과정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램시마 SC의 10월달 그 다음에 호가 관련되는 부분과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의 PBM사 출시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이제 영향을 어떻게 내는지 3분기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여전한 상태죠. 2분기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어떤 흐름으로 매출단 영업이익 관련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이 3분기에서는 다시 이제 증가되면서 내년도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셀트리온 기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직판 구조에서 이 점유율만 유지를 적당하게 일정 부분 해준다라고 하면 회사의 어떤 성장에서는 나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분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CTP 43, 42, 뭐 그다음에 39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제품 비중 자체가 일단은 증가를 했다는 부분 자체가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호주마라든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성장률은 여전히 뭐 이렇게 견조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실적, 컨센서스를 좀 하향한 부분. 근데 이제 합병에 주목해야 된다. 이 합병 관련되는 모멘텀이 8월 달에 나름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조회 공시에서 별다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9월 달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의 어떤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옷장의 이 흐름들이 다시 15만원대 어떤 회복으로 분봉상의 어떤 전환이 나온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챙기시면서 좀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